갑니다. 1번 문제고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해보자입니다. 자, 빨리빨리 쭉쭉쭉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어서 그냥 넘겨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10p3이 보이고요. 10c3이 보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첫 번째는 10c3이 누군가?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10개 중에 3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해? 10p3 서로 다른 10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이 3개가 자기네끼리 위치 바꿔도 같은 거니까 묶어서 하나로 봄.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식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p3은 n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10p3이랑 같음. 됐죠? 그럼 양변에 10p3, 19, 8 곱한 값은 약분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 마찬가지 분모에는 3팩토리얼을 양변에 곱해주면 3팩토리얼이 바로 n이 되겠죠. 자, n은 몇입니까? 6입니다. 끝. 해서 여러분들 문제 첫 번째 거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안 어렵죠? 자, 우측으로 3번 갑니다. 자, 무슨 단어입니까? 예, 무슨 뜻이에요? 네, 파이팅. 자, 보시면 이 7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렬로 나열하는데 두 개의 문자 이 두 개가 뭐 했으면 좋겠다? 이웃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웃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자? 묶어서 그냥 하나로 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시고 나머지 C도 있고 H도 있고 R도 있고 U도 있고 P도 있는 상황. 됐죠? 자, 묶어서 하나로 본 다음 나는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할 거예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서로 다른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 팩토리얼. 됐죠? 끝났어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막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거 봤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에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것도 봤잖아요 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은 위치 바꿔도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위치 바꿔서 같은 경우 없습니다. 위치 바꿔서 다른 경우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죠. 그래서 6 팩토리얼 몇입니까? 720까지.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정도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외워져요. 자,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가서 자, 지금 보시면 숫자가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자, 카드가 있고요. 아우, 시원해. 자, 5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했음.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됐죠? 다시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럼 짝수는 2하고 4죠? 자, 이웃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너무 밑에 있지 않냐? 잘 보여요? 네, 잘 보세요. 자, 짝수가 이웃하지 않아요. 다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이웃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들 먼저 나열하시고요. 두 번째,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게 끝이야.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해 주시고 사이에 끼워 넣어. 끝. 그러면 짝수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홀수 3개를 먼저 나열합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3 팩토리얼. 됐죠? 홀수 3개 나열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짝수 2하고 4 2개죠. 얘네 둘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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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하나씩 끼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죠. 자,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2가 갈 수 있는 곳은 4개 중에 하나, 4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 됐죠? 아, 미안, 3개 중에 하나. 됐어요? 경우의 수 몇 가지? 4p2. 그래서 이렇게 돼.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순서대로 골라서 첫 번째 자리에는 2가 오고 그 다음에는 4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니까 곱합니다. 그래서 3팩토리알 6이고요. 4p는요 12가 되죠. 몇 가지? 72가지입니다. 끝! 그렇죠? 넘어가세요. 자, 우측 갑니다. 7번. 할만할 거야 지금은. 자, 7번입니다. 1학년 2명, 2학년 4명, 6명이 1열로 6개 의자에 앉을 건데 이런 상황.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자, 이웃하지 않는단 말 나왔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하고 끼워 넣어야지. 자, 나조건 봅니다.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양 끝엔 2학년이 앉으니까 2학년 일단 양 끝에 앉혀놔야지. 됐음? 자, 이 2개를 동시에 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자, 의자는 전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에 의자에다가 2학년, 가장 뒤에 있는 의자에 2학년. 됐죠? 이 2명은 양 끝에 무조건 앉는 거야. 자, 전체 2학년에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죠? 그러면 요 안쪽에도 2학년이 몇 명? 2명 더 있겠지? 됐을까요? 받아들여? 그래서 이렇게 2학년이 앉으면 이제 1학년은 어디 써야 될까라고 하면 여기, 여기, 여기. 됐죠? 이렇게 3개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방금 전 문제랑 다른 점은 요 끝에 2학년 바깥쪽으로 앉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 끝에 앉은 게 2학년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2학년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명 순서대로 4팩토리얼 앉히세요. 그 다음 1학년 2명이 있죠? 자리는 3개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3p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 몇임? 24. 3p는요 6. 그래서 곱해주면 144가지가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7번. 여기까지입니다. 상황 잘 보세요.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이거 귀엽다. 8개의 인형 중에 몇 개를 선택하겠다? 5개. 자, 문제 잘 봐. 선택하면 되니까 순서는 상관이 있니 없니? 없음. 그럼 나는 여기 8개 중에 5개를 골라갈 거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렇게 5개. 가져갈 수 있겠죠? 아니야, 이렇게 말고 요렇게 5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말고 뭐가 있을까? 요렇게 5개 가져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어쨌든 5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밑에 있는 고래를 가져가나 위에 있는 고래를 가져가나 어차피 내 눈에 똑같지 않아? 그냥 고래 하나 가져갔네 인 거라고. 받아들여? 마찬가지 밑에 있는 곰이나 위에 있는 곰이나 그냥 곰 하나 가져갔네 인 상황일 거야. 그럼 다시요.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가 5개를 가져갈 거야.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 2개씩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가 5개를 가져갈 거거든. 그럼 그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처럼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5개 가져가잖아. 지금처럼 첫 번째 4종류를 전부 다 가져갈 때. 됐음? 자, 내가 5개 가져갈 건데 지금 종류가 4종류 있거든? 그럼 뭐 하면 되냐? 일단 하나씩 가져가. 골고루. 그리고 5개니까 몇 개 더 가져가면 돼? 1개만 더 가져가면 되지. 맞아? 그럼 그 1개가 돼지일 수도 있고 하마일 수도 있고 아니 고래일 수도 있고 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다시요. 4종류를 모두 다 챙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4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돼요? 라고 하면 사실 됐어? 왜? 내가 2개 가져가야 되는 종류 1가지를 선택하면 되잖아. 됐음? 받아들여? 자, 2번째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4종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3종류의 인형만 가져갈 수도 있죠. 자, 2번째입니다. 이번엔 3종류의
인형을 고르는 경우 보겠습니다. 그럼 세 종류의 인형을 가져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 살짝 보면 되겠죠? 자, 갑니다. 세 종류의 인형을 가져가는 상황. 예를 들면 이렇게 고르면 세 종류를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됐죠? 곰돌이 2개, 고래 2개, 돼지 하나. 됐죠? 해서 5개를 챙겼는데 이게 세 종류임. 받아들일까? 그럼 다시 봅니다. 세 종류의 인형을 골라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일단 첫 번째, 세 종류를 고른다는 얘기는 이거야. 곰돌이 2개, 고래 2개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 그리고 하나 더 고르는 거지. 맞아? 아니면 돼지가 2개, 하마가 2개, 그리고 남은 거 고래나 곰 둘 중에 하나 가져가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 자, 봐. 첫 번째, 서로 다른 4종류 중에 여러분 2개를 선택합시다. 다시요. 4C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종류 4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할게.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걔네들은 2개씩 가져가는 거야. 됐음? 받아들여? 다시. 서로 다른 4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가 2개를 선택해. 네가 선택한 그 2개는 인형 2개씩 가져가는 놈들이야. 받아들여? 그럼 그 2개가 누구야? 돼지랑 하마일 수도 있고, 고래랑 돼지일 수도 있고, 곰이랑 돼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2종류씩 가져가자. 자, 그럼 나 몇 개 뽑은 거야 지금? 인형 4개 뽑은 거지. 이제 남은 하나만 더 뽑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돼지하고 하마를 가져갔음. 그럼 남은 하나는 고래 아니면 곰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맞아? 그럼 남은 몇 개 중에 2종류 중에 하나 골라서 그거 키링 하나, 인형인가? 인형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납득이 돼? 우진이 봤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말을 됐어? 안 됐잖아. 그래서 6 곱하기 2네요. 몇 가지? 12가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음. 결론 12가지, 4가지 더해서 답은 16가지요.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여기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11번 문제. 이거 참고로 봉일청고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 문제 읽어야 돼. 2학년이 2명, 1학년도 2명, 3학년도 2명, 총 6명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6개 의자에 모두 앉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2학년은 이 네모난 의자에만 앉아야 해. 됐지? 동그란 데 앉으면 안 돼. 두 번째,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여요? 끝. 이게 다야. 자, 그럼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네모난 곳에 2학년이 앉아. 2학년 몇 명? 2명. 맞아? 그럼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볼게. 자, 동그란 의자가 있고, 네모난 의자가 있고, 동그란 의자가 있고, 네모난 의자가 있고, 다시 동그란 의자가 있고, 네모난 의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일단 2학년은 네모난 곳에만 앉으니까 2학년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골라줄게. 됐습니다. 자,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예를 들면 요 두 번째 네모에 2학년이 앉을 거고, 요 가운데 2번 네모에 2학년이 앉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끝.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 2학년은 앉았어. 그럼 이제 나머지 1학년, 3학년이 앉아야 되겠지.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오른쪽 끝에 두 자리에 1학년이 둘 다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3학년이 앉아도 안 돼. 그럼 되게 간단하지? 마지막 자리에 1학년, 여기 동그라미에 1학년이 앉으면 네모엔 3학년이 앉는 거야. 됐음? 받아들여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다시 봐봐. 여기 1학년, 3학년이 앉았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자리에는 어떻게 앉아야 될까? 그냥 대충 앉아도 되지. 어차피 이웃하지 않잖아. 맞아?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 아니면 한 번 더 쓸게요. 2학년이 이렇게 앉았고 요 끝자리에 1, 3학년 순서로 앉았을 때 여기가 1학년, 여기가 3학년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괜찮을까? 다시요. 2학년이 네모난 곳 두 군데 앉았습니다. 자, 양 끝에 1, 3학년 순으로 앉는 게 아니라 이번엔 3학년, 1학년 순으로 앉을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끝에 3학년, 1학년 순으로 앉았을 때 여기 3학년, 1학년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지. 됐어요? 자, 내가 지금 본 상황은 어떤 상황? 첫 번째 네모와 두 번째 네모 전체적으로 봤을 땐 두 번째 의자와 네 번째 의자 2학년 두 명이 앉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본 겁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럼 봐. 1, 2, 3, 2, 1, 3 이렇게 첫 번째처럼 학년들이 쭈르륵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자, 자리 정해놨죠? 그럼 이제 애들 앉히면 돼. 자, 1학년 학생 앉으세요. 여기 몇 명 중에 한 명? 그럼 여기는 남은 한 명. 됐지? 마찬가지. 자, 2학년 앉으세요. 여기 앉은 거 몇 명? 2명 중에 한 명. 나머지 하나 앉겠죠? 3학년도 마찬가지. 여기 앉는 3학년 몇 명 중에 한 명? 나머지 한 명 여기 앉겠지? 그럼 뭐야? 2팩을 3번 곱했죠? 맞아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 자, 학년별로 다음처럼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8가지 나와. 됐음? 그럼 얘도 몇 가지 나와? 8가지. 얘도 몇 가지 나와? 8가지. 얘는 몇 가지 나와? 8가지 나오겠지? 됐어요? 그럼 전체 몇 가지 나온 거야? 32가지가 나온 겁니다. 됐을까요? 자,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를 한 번에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땅 대입하면 답이 나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 상황을 보셔야 되고 상황에 맞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 정리된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를 세주셔야 돼. 그럼 이거를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 정신 또렷할 때 보세요. 다시 1, 2, 3, 2, 1, 3 순서로 앉을 수 있는 경우 3, 2, 1, 2, 1, 3 순서로 앉을 수 있는 경우 해서 지금 셌죠? 자, 나는 어떤 상황 본 거야 지금? 2학년이 첫 번째 네모와 두 번째 네모에 2학년이 앉았을 때 본 겁니다. 근데 2학년이 이렇게 앞에 두 개만 앉는 상황 말고 다른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관찰해야 되겠지. 괜찮겠어요? 관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이번엔 첫 번째 네모에 2학년 앉고 마지막 끝에 있는 네모에 2학년이 앉았을 때도 관찰해 볼게. 됐어? 됐어요? 그럼 2학년 자리 여기 두 개로 만들어 놨음. 자, 그럼 이제 요 안. 혹시 에어컨 좀 틀어주실까요? 나 틀을 줄 몰라요. 여기 되게 시원한데요? 괜찮지? 시원하지? 안 시원해? 잠깐만. 볼게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럼 2학년이 여기 첫 번째 네모, 마지막 네모에 2학년이 앉았다 쳐보자. 그럼 요 가운데 지금 자리 3개 있지? 맞아? 요 가운데 자리 3개 애들이 어떻게 앉아야 될까? 라고 하면 정해줬어. 1, 2, 이래. 1, 3, 1. 맞아? 이렇게 앉아야 돼. 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당연히 남은 3학년은 여기 앉겠죠? 다시요. 2학년이 여기 앉고 2학년이 여기 앉았음. 요 가운데 있는 2학년 사이에 있는 세 자리에는 3학년, 1학년, 3학년. 그럼 남은 1학년 여기. 이거밖에 없을 거야. 맞아?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3, 2, 1, 3, 1, 2 순으로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 8가지. 얘도 몇 가지? 8가지. 몇 가지? 16가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을까요? 괜찮겠어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 하러 가야 되겠죠. 마지막 이야기 하러 갑니다. 잠시만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은 뭐겠어요? 이제 2학년이 끝에 두 자리, 여기에 2학년, 여기에 2학년 앉았을 때. 됐죠? 이렇게 2학년 두 자리 앉았을 때. 그러면 2학년이 두 명 앉았네? 그럼 여기 앞에 또 세 자리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세 자리에 앉는 애들은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겠다.
1학년 가운데 3학년 앉았을 때 그럼 당연히 여기는 남은 3학년 앉을 거야. 아니면 2학년이 또 앉았을 때 이 앞에 있는 세 자리에는 3학년, 1학년, 3학년 그리고 1학년 앉았을 때 되겠지. 경우의 수가 또 여기도 16가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64가지 해서 답입니다. 됐죠? 해서 끝났습니다 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 게 64가지가 나오게 된 그 상황을 다 관찰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냥 단순히 88에 64 답이요 이거 아니야. 이 상황을 보시고 여기에 맞게 세서 나온 결론을 말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힘들어해. 이 상황들 다 쪼개보는 것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프린트는 다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잘 봐주시고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을 관찰하지 않으면 못 풉니다. 그러면 못 푸는 게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 보세요. 13번 잘 봐봐. 13번 잘 봐봐. 일단 문제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잘 읽어. 자,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하고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두 청소년 A하고 B가 이 5개의 동아리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동아리를 선택한대요. 됐죠? 일단 이 표현을 좀 봐줘.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 그러니까 체육 1이 있고 체육 2가 있고 이거 안 써도 돼. 체육 3이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른 3개가 있어. 체육 1, 2, 3. 그 다음 음악이 2개죠. 그럼 음악이 1이 있고 음악 2가 있어. 그래서 총 동아리가 5개가 있는 거야. 근데 A, B 두 학생이 이 가나 조건에 맞게 동아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조건을 잘 보면 되겠죠? 보세요. A와 B는 각자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몇 개? 3개의 동아리 선택합니다. 됐죠? 됐음? 자, A, B 둘이 같은 상황이야. 체육 하나, 음악 하나 일단 고르고 나머지 하나 더 고른대. 해서 총 3개를 고른대요. 인사해줘요. 이렇게. 나니가 해주세요. 이렇게. 가조건. 그렇구나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나조건 봐봐.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동아리를 3개씩 선택을 했는데 자 A랑 B 너네 동아리 뭐 선택했어 하고 딱 까봤더니 A는 선택했는데 B가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가 적어도 1개는 있다고. 됐음? A가 선택했는데 B가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동아리가 적어도 1개 있다고. 됐음? 받아들여? 네. A는 선택했지만 B가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예를 들어 음악 1을 선택했는데 B는 음악 1을 선택 안 했더라고. 됐음?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적어도 1개 있대. 그럼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자, A라는 학생 입장에서 볼게요. A라는 학생이 고를 수 있는 동아리 경우의 수를 말해주세요. 뿅. A 학생이 고를 수 있는 동아리의 개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예를 들면 체육 1, 2, 음악 하나 골라. 이런 상황이겠지? 체육 1, 3, 음악 1 골라. 이런 상황이겠지? 맞아요? 체육 2, 3, 음악 1 골라. 이런 상황이겠지? 맞아요? 아니면 음악 1, 2 고르고 체육 1을 골라. 이런 것도 있겠지?
음악 1, 2 고르고 체육 2를 골라. 이런 것도 있겠네. 맞아? 그럼 다시 이 A 학생이 고를 수 있는 동아리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어떻게 셀래? 지금처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됐어요? 아, 왜? Why not? 손가락으로 셀 수 있잖아. 맞니? 괜찮아, 여기까지? 아니면 지금 네가 고르고 있는 이 세 가지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관찰해봐.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체육 2개랑 음악 하나 고를 때, 맞아? 아니면 음악 2개랑 체육 하나 고를 때인 상황밖에 없다고. 납득이 돼? 예? 이게 어떻게 나와? 내가 세보고 상황을 관찰해야 나온다고. 됐어요? 내가 고르는 그 세 가지를 네가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봐야 돼. 뭘 고르고 있나?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2가지야. 체육 쪽에서 2개랑 음악에서 1개. 체육 2개, 음악 1개 고를 때. 아니면 체육에서 1개, 음악을 2개 고를 때. 이거 합친 게 A라는 학생이 동아리를 고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러면 체육 2개 고릅니다. 체육이 몇 개 있는데?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해서 나 이거 들을 거임 하시고, 음악은 몇 개 있어? 그 2개 중에 네가 하나 골라서 나 이거 들어갈 거야 하면 되는 거 아님?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3, 2, 6 됐잖아. 됐어요? 마찬가지 체육 1개를 고를 거야. 체육이 몇 개 있어? 3개 중에 1개 골라. 음악은 2개 있으니까 2개 다 고르는 거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됐어요? 그럼 질문에 답을 합니다. A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동아리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이거밖에 없다고. 됐어요? 실제로 손으로 셀 수도 있을 거야, 이 정도면. 그럼 중요한 건 읽으면서 상황을 봐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왜 저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상황이 그래. 이게 답이야.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야. 그냥 보면 돼. 그럼 다시요. A 학생이 동아리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그럼 B 학생도 똑같이 가족권에 의해서 동아리 고르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는 A 학생이 동아리 고르고 B도 고를 거야. 나 조건이 없었다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81가지. 맞아? 왜? A는 9개 중에 하나 골라서 동아리 활동할 거고 B도 마찬가지였잖아. 받아들여? 여기까지 괜찮아? 나 조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 A, B가 동아리 고르는 경우의 수는요 9 곱하기 9. 그래서 몇 가지? 81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지. 뭐였어요?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다시 말하면 둘이 다른 동아리가 몇 개 있어야 돼? 적어도 1개 있어야 돼. 맞아? 됐습니까? 그럼 적어도 1개가 달라요 라는 말은 모두 같은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이지. 받아들여? 받아들여? 여기까지 괜찮아? 적어도 1개가 선택한 동아리가 달랐어 라는 말은 모두 같은 동아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납득이 될까? 받아들여? 그럼 다시 말하면 뭐 하면 돼?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잖아. 뭐를? A하고 B가 똑같은 동아리 골랐을 때를. 맞아? 자, 그럼 문제 봅니다. 9개의 선택권이 있어. 그 중에 A가 하나 골랐음. 근데 B도 똑같은 거 골라야 돼.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아우 죽겠네. 몇 가지? 9가지. 됐음? 동아리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9개 있잖아. 그때 내가 1번 조합으로 고르고 너도 1번 조합 골랐을 때 이거 같은 거지? 내가 2번 조합을 고르고 너도 2번 골랐을 때 같은 거지? 이런 게 몇 개? 9개. 내가 6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쟤도 6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근데 같은 거 나올 때는 언제야? 6개. 됐음? 그럼
9가지가 나왔어. 나도 9가지 고를 수 있어. 그 중에 우리가 똑같은 거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개. 받아들여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너도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내가 주사위 던졌어. 나오는 눈. 네가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내가 6개, 쟤도 6개. 6, 6에 36가지. 맞아? 근데 주사위는 똑같은 게 나왔어.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맞아? 그럼 여긴 9가지로 바뀌었잖아. 그럼 내가 9개 중에 하나 나왔어. 쟤도 9개 중에 하나 나왔어. 경우의 수 전체 몇 가지? 81가지. 똑같은 거 나왔어. 몇 가지? 9가지. 됐습니까? 그냥 주사위가 9개짜리로 늘어난 거지 뭘. 괜찮아요? 해서 결론 몇 가지? 72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습니까? 일단 문제가 좀 복잡해. 아니 이렇게 호텔에 객실 번호가 있죠. 1층은 101로 시작하고 2층은 200으로 시작하고 3층은 없죠. 네. 2층까지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5명의 관광객이야. 잘 봐. A, B, C 3명이 있고 나머지 2명이 더 있어. 근데 나머지 2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자나 봐. 근데 A, B, C가 문제인 거지. 일단 이런 거죠. 5명 중에 102호하고 204호에는 숙박하지 않아. 그래서 X 쳐놨죠. 왜 X 쳤는지 알아요? 귀신 나오거든 밤에. 그 다음 나 조건입니다.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이는 1 또는 100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A하고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이가 1 또는 100이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번호 차이가 1 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옆방. 아니면 위아랫방.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A하고 B는 이웃하는 방에 잡아야 돼. 여기서 이웃한다는 건 좌우에 붙어 있거나 위아래로 붙어 있으면 이웃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A, B는 되게 친한 사이인가 보지. 그 다음 다 봅니다. A하고 C가 숙박하는 객실의 번호 차는 객실의 번호 차예요. 객실의 번호끼리 뺀값이죠. 이 뺀값은 4보다는 크고 100이 아닙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4보다는 커야 되는데 100이 오면 안 돼 라는 표현이네. 받아들일까요? 그럼 예를 들어 A가 101호에 머문다고 치자. 그럼 C는요 201호에 올 수 있어? 없어. 100이 오면 안 돼. 그치? 100은 아니래. 그러면 103호에 올 수 있을까? 안 돼. 차이가 몇이야? 2밖에 안 나잖아. 그럼 104호는? 안 되죠. 차가 3이니까. 105호는요? 안 되지. 4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4도 안 돼. 4보다 더 커야 돼. 그럼 C가 올 수 있는 건 어디? 202, 203, 205밖에 없을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일단 A하고 B의 숙소 위치를 잡아주고, 됐음? A와 B의 숙소 위치를 잡아주고 A에 의해서 C가 들어갈 숙소가 결정이 될 거라고. 됐음? 그러고 끝난 거 아니지? 남은 사람 몇 명 있었어? 그래, 아무데나 잘 자는 애 있었잖아. 그 2명 또 뭐 해야 돼? 남은 분당에다가 넣어줘야 돼. 그것까지 해야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보셔야 돼. A가 101호 왔을 때는 C가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왔어. 근데 A가 103호에 왔다고 치자. 그럼 C가 올 수 있는 곳 어디? 여기 이렇게 바뀌지. 만약 A가 104호에 왔으면 하나, 둘, 셋, 4개로 바뀌지. 맞아? 그럼 A가 어디에서 자냐에 따라서, 숙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C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잖아. 맞아? 하나 더. A하고 B는 이웃해야 됐잖아. A가 101호에 있으면 B는 무조건 201호에 있어야 돼. 맞아? 근데 A가 104호에 있으면 B는 103 아니면 105인 거야.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받아들여? 아니면 A가 203호에 있었으면 B는
밑에 있는 103 아니면 왼쪽에 있는 202에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 A가 어디에 숙소를 잡냐에 따라서 B의 위치도 바뀌는데 이게 그때마다 달라. 됐음? 결론 모름이 하는 거냐? 이 상황을 네가 다 봐야 된다고. 한 땀 한 땀 정리하셔야 된다고. 왜? A가 여기 있을 때 B, C의 옵션이 달라진다. 됐음? 그럼 그때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씩 한 땀 한 땀 잘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상황을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잘 봐. 자, 첫 번째 상황. A가 101호에 머문다고 합시다. 됐죠? 자, A가 101호에 딱 숙소를 잡았음. 그럼 무조건 B는 결정되지. 맞아? B는 어디 있어야 돼? 201호인 거야. 무조건이야. 여기밖에 없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럼 자, A는 101호, B는 201호에 왔음. 그럼 이제 C가 올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가 어딘데요? 자, 저거야. 여러 가지용, 너무 많아용 해서 안 세면 답이 안 나와. 그 여러 가지를 네가 세야 돼. 202, 203, 204. 204는 205. 204는 귀신 나온 방이었으니까. 그럼 다시. 그럼 C가 올 수 있는 방은 202호, 203호, 205호 올 수 있겠지. 자, 편의상 요 그림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 A가 여기 왔고요. B가 왔고요. 자, C가 202에 왔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럼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었어? 2명이었잖아. 그럼 그 2명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겠지. 어디서 주무실? 5개 중에 하나. 됐음? 남은 두 번째 사람은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냥 자면 되잖아. 받아들일까? OP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자, A가 100일, B가 200일, C가 202에 왔을 때 OC 이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받아들여? 10가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마찬가지 A가 100일, B가 200일, C가 203에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 남은 5개 중에 하나, 남은 4개 중에 하나 오겠네. 됐어요? 5P면 몇이야? 20이죠. 미안합니다. 20까지 나오는 거야. 됐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20개 나오겠지. 그럼 결론 20개가 몇 개 나왔음? 3개 나왔으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60가지.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상황. 됐어요? 안 끝났어. 야, 저 멀리 있는 애는 떠드니까 울린다. 야, 씨. 자, 다시요. 안 끝났어. 나 지금 뭐 한 거야? A가 101호에 머물 때 상황 본 거야. 근데 A가 101호에 머무는 게 아니야. 이번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엔 A 학생이 103호에 들어갔음. 두둥탁. 됐죠? 아니, A 학생이 103호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B는 어디로 가야 돼? 이웃하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겠지. 그럼 이 2가지도 천천히 나눠보자고. 첫 번째, B 학생이 104호에 갔다면. 됐죠? B 학생이 104호에 갔다면. 자, A가 여기 갔고 B가 일로 왔다. 자, 이제 C 학생의 위치만 잘 잡으면 되겠죠. A가 103에 있습니다. C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은 일단 4보다 커야 되니까 1층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네. 그럼 2층으로 가야 되는데 100은 오면 안 되죠. 그럼 C가 갈 수 있는 곳 어디? 하나, 둘, 셋. 됐어요? C가 갈 수 있는 방의 위치는 몇 개 중에? 3개 중에 그냥 하나 가겠지 뭘. 됐음? 됐어요? 자, 그럼 C가 여기 있는 3개 중에 하나 방 들어갔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방 몇 개 남아있음? 그 중에 남은 2명 또 순서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경우수 몇 가지? OP 2개. 됐어요? 됐음? 근데 문제는 B 학생이 104호가 아니야. B 학생이 204호로 갔어. 203호로 갔어. 됐죠? A가 103호 왔고 B가
203호로 왔어. 위로 올라왔어. 맞아? 그럼 이번에 C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하면 자, A가 왔고 B가 왔죠? 됐음? 그럼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하나, 둘, 세 개. 됐어요? 똑같네요. 그러네. 그럼 나머지 두 명이 갈 수 있는 것 OP. 똑같겠네. 맞아. 됐음? 그럼 여기 20개에다가 3개죠? 그럼 몇 개니? 60개가 몇 번 있어? 그럼 몇 가지? 120가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A의 자리에 따라 올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서 하나씩 세고 있다고. 괜찮아? 그럼 이번엔 A가 어디 갈 수 있을까? A 어디요? 104호. 자, A가 104호에 갔다고 치자. 아, 망했다. 또 안 움직인다. 잠깐만요. 다시 지금 우리가 봤던 건 A가 101호 갔을 때, 103호 갔을 때 상황을 봤지? 이제 A가 몇 호 갔을 때 볼래? A가 104호 갔을 때. 자, A가 104호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때 B가 갈 수 있는 곳은요, 103호 아니면 105호. 둘 중에 하나겠지? 됐죠? 자, 다시 A가 104호에 갔고 이때 B가 103호에 왔다고 치자. 그럼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4개 중에 하나 갈 거야. 됐음? 그리고 남은 방 5개 2명이 또 순서대로 가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20개. 됐음? 두 번째, A가 104호에 갔고 B가 105호에 갔습니다. 그럼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마찬가지 4개. 받아들여요? 그러면 또 같은 상황 나오겠네. 몇 가지? 160가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엔 A가 104호에 왔을 때 그때는 160가지. 됐죠? 이런 상황일 거야. 자, 이번엔 A가 105호에 왔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2가지죠. 104호에 가시거나 205호에 가시거나.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A가 105호에 갔고요. B가 104호로 갔다고 치면 C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3개. 그럼 나머지 자리에 또 20가지 경우에서 오겠죠? 몇 가지? 60가지. 마찬가지로 A가 105, B가 205에 왔습니다. C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나머지 20가지. 됐을까요? 그럼 몇 가지? 120가지 되겠지? 됐어요? 됐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보셔야 돼. 봤어? 105호에 왔을 때 잘못 센 게 있다? 너네 문제를 처음에는 꼼꼼히 잘 읽다가 이게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약간 긴장이 풀려. 다시 봐.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의 번호의 차가 몇이라고 했어? 4보다 커야 되지. 네. 맞아? 100은 오면 안 됐지. 근데 자, A가 105호에 왔어. 여기 왔다고. 됐음? 여기 왔다고. 그럼 C는 어디 와야 돼? 하나, 둘, 셋.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A가 여기 왔고 B가 여기 아닌가? 맞는데요? 맞는데. 아이, 계속 갈게요. 그럼 다시 A가 105호에 왔으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20가지. 자, 우리 지금까지 신나게 했죠? A가 1층에 있을 때. 아니, 이게 나왔어. 그럼 문제입니다. A가 2층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2 곱하면 안 돼. 잠깐만, 그래도 돼? 안 돼요. 모르겠어. 그래도 돼?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돼? 이걸 봐야 돼. 자, 그럼 A가 1층에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아까 지워진 거부터 다시 쓸게요. 60개, 120개, 160개, 120개였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240이었네요. 3개 더하면 400이네요. 460까지였습니다. 자, A가 1층에 있을 때는 몇 가지로 했니 내가? 460까지입니다. 그러면 A가 이번에 2층으로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네가 봐봐. A가 2층 올라와서 201호에서 딱 있다고 볼게. 됐지? 자체가 방해죠. 자, 보시면 A가 1층에 있을 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60까지였어. 그럼 이제 A가 2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네가 이걸 봐야 돼. A가 201호에 왔다.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건 몇 개? 옆에 아니면 밑에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그럼 이때 C가 올 수 있는 건 몇 개? 하나, 둘, 세 개지. 이거 상황 언제 봤던 거냐? 방금 마지막 A가 105호에 왔을 때 B가 오는 건 몇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C가 가는 건 몇 개? 왼쪽에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 이거랑 똑같은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네. 맞아? 그럼 B가 2층일 때도 어차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라는 걸 내가 확인하고서 곱해야 돼. 그냥 1층이 저거니까 2층도 똑같겠지 가 아니라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돼. 관찰해보면 이 상황이 똑같아. 왜? 어차피 얘네가 지금 회전하면 같은 상황이거든. 됐음? 그래서 결론. 이게 총 2가지 나옵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920가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경우의 수 문제였습니다.